안녕하세요. 포메리안 백신의 집의 강집사입니다. 기존의 채널명이 임팩트가 너무 없어서 강포동 하우스라는 채널명으로 바꿔봤어요. 2021년도에는 저희 채널이 조금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포메라니안 견종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점으로 바라보는 내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포메리안은 스피치 그룹의 계열의 품종이고요. 포멜은 공국에서 최초로 개량하면서 만든 품종이고요. 이름도 포메른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영어식 표기로 포메리안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메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내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품종이고요. 1761년에 영국의 조지 3세 왕비인 샬롯테가 독일에 데리고 오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후 19세기에는 반려견을 너무 사랑한 빅토리아 여왕이 이탈리아에서 포메리안을 데리고 오면서 그 포메리안이 영국 왕실을 대표하는 강아지가 돼요. 그러면서 더 유명해졌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9세기의 포메리안과 현재의 포메리안의 외모는 차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영국 왕실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포메라니안인가 싶을 정도로 덩치가 커서 스피치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포메리안은 전형적인 초소형 견이고 모량이 굉장히 풍성한 이중모로 되어 있죠. 그리고 털이 직모이기 때문에 다른 장모종과 달리 털이 몸에 달라붙지 않고 손뭉진처럼 동글동글한 편이에요. 이러한 귀여운 외모 덕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수입 반려견 1위를 달성을 했고 현재는 비숑 프리체라는 강아지와 함께 반려견 인기 순위에 1, 2위를 왔다 갔다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메리안 품종이 가장 인기가 많은 나라는 일본이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던 포메리안이 일본의 순슈케라는 포메리안이 굉장히 유명했죠. 저 같은 경우도 사진으로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포메리안 관련 영상의 대다수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컨텐츠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양권, 특히 미국에서는 인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요. 196개의 등록된 견종 중에서 2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메리안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포메리안은 하얀색의 포메라니안이죠. 사실 포메리안 중에 가장 희귀한 색상이 화이트 색상이고 가장 흔한 색상이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배지처럼 오렌지 색상의 포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화이트 포메가 왜 이렇게 많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화이트 포메가 많아진 이유는 국내에서 화이트 포메가 인기가 많아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화이트 포메를 어떻게 생산을 했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화이트 포메는 흰색의 포메리안을 얻기 위해서 스피치와 대부분 교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포메리안이 아기 때는 너무나 귀여운데 커가면서 덩치도 커지고 노즐도 길어지고 소위 말하는 폼피츠라고 불리는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배지랑 산책을 하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얘는 품종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아마 평소에 보는 포메라니안보다 포메리안만의 특징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포메리안 교배를 할 때 스피치가 아닌 치아와랑 많이 교배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이유는 외모적인 부분이 가장 큰데요. 국내 특성상 작은 강아지를 선호하는데 스피치랑 교배를 하면 화이트 색상이 나올 확률은 높아지지만 성장하면서 노즐도 길어지고 덩치도 커지는 폼피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치아와랑 교배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치아와랑 교배를 하면 덩치도 작아지고 주둥이 길이도 짧아지고 굉장히 무난한 이목구비를 가진다고 해요.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저도 예전에 삼시세끼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장모치아와 산체가 나왔었는데 이때 배지가 물에 젖었을 때 얼굴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포메리안 성격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던 내용은 성격이 정말 안 좋다, 이기적이다 라는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말이라고 해요. 포메리안이 스피치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스피치 그룹의 견종을 소형화한 품종인데 스피치 그룹에는 스피치, 샤모예드, 허스키,
말라미투, 시바견 등이 있는데 이 스피치 그룹의 품종들 DNA 자체가 늑대랑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 유사함의 정도가 동일한 품종의 개들,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강아지들과 비교했을 때도 강아지랑 가까운 게 아니라 늑대랑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메리안의 적대성은 견종 중에서 최고 등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포메리안들이 타 동물에게 경계심만 갖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포메라이안의 이런 까칠함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포메라이안은 본인들이 작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공격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품종이라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니까 건들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하기 전에 선빵을 때리는 품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메리안은 인위적인 근친 교배로 개량이 된 품종이라서 유전병을 피행할 수가 없는데요. 포메리안에 관심이 있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뼈와 관절이 약해서 오는 슬개골 탈구나 골절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도를 말씀을 드리면 일상적으로 뛰어놀아도 관절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요. 가만히 서 있어도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만히 서 있을 때 관절이 무리가 오는 경우는 살이 쪘다거나 본인의 몸무게를 지탱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 통계적으로도 포메리안은 90% 이상 슬개골 탈구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제 지인이 포메리안을 씻기기 위해서 낮은 대야에다가 놓고 씻기는데 바닥에서 얘가 탈출을 하려고 그냥 대야를 펄짝 뛰어넘었는데 다리가 부러진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사실은 포메리안이라는 품종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다루어 봤어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배지를 키우면서 느꼈던 포메라니안의 성격, 그 다음에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